한국인의 5명 중 1명은 경험한다는 소화계통 질환. 지금 당신의 속은 편안하신가요? 변도 잘 안 나오고 속도 좀 쓰리고 좀 한 번씩 가끔 신물 한 번씩 올라오고. 암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속 불편한 대한민국. 소화기관인 위와 대장에 발생하는 암의 발병률 또한 1, 2위를 차지하는데요. 사망률도 높은 소화기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소화기암의 저격수, 내시경 검사. 정기적인 검진만이 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홍정범 원장. 올해 59살인 함용화 씨가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 술을 자주 마신 탓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걱정이 되죠. 보면 아버님이 아버지도 그렇고 항시 걱정입니다. 본인의 부친께서 또 위암이셨고 일찍 소천하시는 바람에 본인께서 위에 대한 아주 걱정이 좀 많으신 환자분이십니다. 흡연이라든지 술을 많이 즐겨 하셨던 분이셨고요. 매번 내시경 할 때마다 위궤양이 있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 및 형제가 위암일 경우 위암 발병률이 2.58배 더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함용화 씨의 경우 위궤양을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시경으로 용화 씨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위궤양이 발견됐는데요. 한 번 발병했던 자리에 재발한 겁니다. 위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궤양은 여러 원인으로 2번째 층인 점막하층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런 조직 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양성적인 위궤양으로 의심이 되지만 100%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조직 검사를 해서 반드시 꼭 확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흘 후 함용화 씨가 긴장된 얼굴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인데요. 가족력상에서 이제 위가 또 이전에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아버님. 위축성 위염이 있고 아버님이 식이 습관이 좀 맵거나 짜거나 아니면 음주나 아니면 흡연을 조금이라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더해지게 된다면 결국은 계속 이제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조직 검사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따라서 먹는 약을 좀 잘 먹고 약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개선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식생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관리는 지금 봐서 이렇게 더 잘해야지. 뭐 짠 것도 덜 먹고, 짠 거 좋아하고 뭐 항시 뭐 더운 거 좋아하는 거 좀 내가 좀 지키면서 좀 줄여가면서 내 몸은 내가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헬리코박터균 그리고 지속적인 음식이나 아니면 음주, 흡연 등 생활 습관에 대한 그런 손상이 결국 만성적인 위염으로 이어지게 되고 진행을 하면 위축성 위염으로 이어지게 되고 위축성 위염이 더 진행하게 되면 장상피 화생과 선종 그리고 암으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폭음과 폭식으로 더욱 지치고 혹사당하고 있는 우리의 위.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위를 망가뜨립니다. 속이 답답하면서 잦은 소화불량에 속쓰림 현상, 신물이 올라와 목이 따끔따끔하고 헛구역질에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이 많다면 이것은 위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0, 50대부터 위암 환자가 증가해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해야 하는데요. 40대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인 검사가 필수며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좀 더부룩하고 좀 체한 느낌도 많이 나서 평소에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면 배고파서 야식도 많이 먹게 되고 맵고 짠 것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 좀 받다 보니까. 정은혜 씨의 경우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데요. 문제는 음식물이 넘어가는 통로인 식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염증이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서 속쓰림, 체증 등 속을 뒤흔들었던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앓는 질환으로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20,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이 부분은 이제 미란성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염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고요. 너무 맵고 짠 음식들 그런 것들이 좀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멀리해 주시고요. 생각보다는 좀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은 20대라서 그래도 설마 별 문제가 있을 건가 했는데 좀 검진 들으니까 좀 충격도 받았고 검진 자주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궤양이나 출혈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식도 협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속이 쓰리게 되고 불편한 그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계속 불편하게 되고 그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적은 부분이지만은 일부는 발해 식도로 변하고 일부는 식도 선암으로 가기 때문에 선제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75세인 이조자 씨. 평소 식습관 관리 등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다발성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이 발견됐는데요. 배가 많이 아파요. 예리하게 아파요. 그냥 배가 아프고 이래서 도저히 취한 것도 한계가 있지 뭐 한 15일을 가도 낫지도 않고 그 내시경하고 받았지. 받고 나서 그 알아냈지. 그냥 그 위가 흐려가지고 그렇다고 장도 안 좋고 뭐. 환자분은 상복부의 통증을 너무 심하게 호소하셨고요. 명치부하고 찌르는 듯이 쥐어짜는 듯이 아픈 통증이 있으셔서 내시경을 하셨는데 보는 바와 같이 심한 십이지장 궤양과 함께 다발성 위궤양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무조건 암으로 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흔하기 때문에 방심하게 되면 그 결과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위와 십이지장에 생길 수 있는 궤양을 통상적으로 소화성 궤양이라고 합니다. 소화성 궤양을 치료하지 않으면 위출혈과 천공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십이지장 안쪽에도 이렇게 평소에 뭐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맵고 짜운 음식을 즐겨 하지도 않으셨던 환자분이신데요. 근간에 예민하신 성격도 조금 있고 스트레스성 인자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은 일주일 동안 약물 치료를 하셨고 약물 치료 이후에는 현재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으며 앞으로도 또 약물 치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와서 계속 관리 받아야지. 나사도 이제 한 번씩 와서 내시경 받고 해야지. 누구나 겪는 흔한 증상이겠거니 또는 검사를 받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용자 씨는 2번의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가 조금 3분의 1 남았다지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제거했거든요. 참 발견을 잘했다 하면서는 거기서도 할머니 연세가 있는데 좀 더 늦었더라면은 더 많이 욕볼 건데 참 이럴 때 발견을 해서 참 다행이라 하면서는. 위 반을 절제하신 상태였고요.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위 분문 쪽에 표면은 괜찮지만 약간 조금 안쪽에 단단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 표면이 있어 조직 검사를 시행하셨고 그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위 절제술을 시행하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처음 위에서 종양을 발견하고 절제 수술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 남아있던 부위에 또다시 암을 발견하고 제거한 안용자 씨.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인데요. 그래서 어느 병보다 주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위는 한번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또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드시 검진을 또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연에 또 조기 위암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찍 발견을 해줘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원장님 덕분에 내 이 인생을 또 한 번 살게 됐는가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대장암 발병률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직순 씨도 최근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좀 자기 몸은 조금 괜찮는데 눕다 보면 많이 무지거든요.
많이 먹으면 얹힌 거 맺어 그렇고 또 대변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내시경 검사는 대장 용종 단계에서 조기 발견 시 암으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김직순 씨의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됐는데요. 대장 용종이란 대장 점막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주위의 점막 표면보다 돌출해 혹처럼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대장 용종은 조직의 소견에 따라 선종,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이 있는데요. 이 중 선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하죠. 장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반드시 떼어내고 정밀한 조직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장 용종을 필드상에서 우리가 내시경적으로 볼 때 100% 이게 용종이 선종이다, 아니면 뭐 유암종이다, 내지는 일반적인 용종이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용종을 절제를 해서 그 절제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봐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관 안에 있는 모든 용종들은 철저히 제거를 해줘야 되고 용종 절제술을 통해서 변연부까지 깨끗하게 절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직순 씨는 8mm 정도의 용종을 제거했는데요. 검사 결과 선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양성 종양인 선종이 수년에 걸쳐 서서히 악성으로 변해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 제거해야 하죠. 음식 식습관이 워낙 또 중간중간에 많이 드셨고 군것질도 하셨고 또 설사하고 변비도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식생활 교정부터 먼저 권유를 드렸고요. 약물 치료와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또 왔는데 그것도 용종이 있다게 띠대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거 나왔으면 그거 암에 안 되겠습니까? 자주 또 검사를 할 겁니다. 대장암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고 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아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 그리고 변이 가늘거나 검붉은색의 혈변을 본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뭐야? 피가 왜 나오지? 하지만 대장 용종이 선종에서 서서히 악성으로 변해가는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요. 용종도 발견된 게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가다가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도 없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고. 아니 선종이라서 또 깜짝 놀랐죠. 이번에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안 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받아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50대 이후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장암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박원경 씨는 잦은 설사와 함께 최근에는 혈변을 보기도 했는데요. 밤늦게 이제 먹는 음식들,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내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 직장인들이 대부분 흡연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한 번 피게 될 거 뭐 다 같이 또 피니까 한 번 더 피게 되고 이 흡연으로 인해서 또 암이 생기지 않을까.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검사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를 수 있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좀 겁도 좀 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통증과 불편함 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수면 내시경을 많이 시행합니다. 내시경을 통해 항문과 직장, 대장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죠. 횡행결장에서 5m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된 박원경 씨, 깨끗하게 용종을 절제해줍니다. 놓치는 부분 없이 정밀하게 관찰하는 홍정범 원장. 하행결장에서 용종이 하나 더 확인됐습니다. 즉시 제거해주는데요. 용종을 절제할 때 천공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의의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검사는 보통 20-3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횡행결장하고 그 밑에 한 60cm하고 40cm 부위에 이제 한 5mm 정도의 이제 선종성 용종으로 보이는 용종이 있어서 일단은 완벽히 절제를 했고. 열흘 후 조직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박원경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선종성 용종. 박원경 씨의 식생활과 흡연, 잦은 음주 등이 원인이었는데요. 이렇게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 업무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반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식단을 조금 더 교정을 하고 식이 습관을 조금 더 바꾸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0대 초중반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좀 이렇게 속이 안 좋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조직들을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이 검사를 미리 좀 받아보라고 공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내시경 검사가 필수지만 증상이 없다고 또는 관장약 복용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도 많죠.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설사도 많이 하고 그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어서 고통스럽다고 막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수면 위 내시경을 하고 그 소장 안쪽에다가 우리 장 세척제를 넣어주게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구역과 구토가 나는 설사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권숙 씨처럼 장 정결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경우 설사약을 먹지 않고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설사약을 이제 하재를 직접 소장 안으로 이제 투여를 해주게 됩니다. 수면 위 내시경을 하면서 소장에 직접 장 세척제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생수를 마시면서 장을 비워냅니다. 전날 저녁에는 흰죽, 검사 당일 아침에만 공복으로 내원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만성 콩팥병 등의 중증 질환자는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약을 먹지 않고 해서 그런지 배도 안 아프고 그냥 화장실만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이권숙 씨의 장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평편하게 올라온 무경성 톱니상 용종이 있었습니다. 이는 진행 속도도 빠르고 내시경으로도 놓치기 쉬운 거죠. 대장 내시경 이번에 처음 시행하신 환자분이신데요. 환자분은 일단 대장 맹장 부위에 약 한 1cm 가까이에 한 8mm에서 1cm 정도 되는 대장 용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히 다 잘 절제를 하였고요. 너무 또 편했고요. 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용종이 발견되는데 그걸 또 시술로 또 떼어내고 이래 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대장 내시경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서 자주 할 것 같습니다. 김부곤 씨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추적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예기치 못했던 대장암 선고. 불행 중 다행으로 점막층에 국한된 영기였습니다. 내시경적 절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했죠. 통증도 없고 이러니까 암인가 암에 그게 되는가도 잘 모르고 있거든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해봐야 이제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후도 좋죠. 김부곤 씨처럼 암 발견 후 꾸준히 추적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른 부위에서 용종이 발견된 김부곤 씨. 용종은 제거한 후에라도 다른 부위에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면 새싹들이 올라오듯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지 각각 자라는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또 역시 또 혹이 하나 붙어서 제거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아주 좋고 저는 원장님만 이래가지고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정기 검사를 할 것입니다. 용종을 제거한 후에 같은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약 한 20%에서 5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그 연령이 고령이거나 아니면 용종의 개수가 많았거나 1cm 이상이거나 육모상 선종이거나 아니면 중증 위험성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재발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80을 넘긴 연석희 씨. 한평생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아니 소화가 안 돼갖고 이상해갖고서 우리 아들들이 알아갖고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한 결과 대장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대장을 다 드러내시니까
80평생 한 번도 이제 이때까지 한 번도 내시경을 해보신 적이 없던 환자분이셔요. 그래서 변이 좀 가늘어지고 피도 좀 나오면서 불편감이 있으셔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되겠다. 연석희 씨는 하행 결장이 직장에 이행하는 사이에 있는 S상 결장에 암덩어리가 생겼고 지난 6월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크게 번지지가 않아서 이거 수술을 잘 했기 때문에 고령이지만 전이나 재발 없이 안정을 되찾은 연석희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한 검사와 건강을 돌보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재발 소견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이제 설사가 좀 잦으셔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약물 치료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80평생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거는 조금 본인도 이제 의아해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하던 부분이라 꾸준하게 이제 증상이 조금 없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50세 이후에는 꼬박꼬박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거나 탄 음식이나 아니면 육류를 좋아하시게 된다면 40대에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자주 하는 게 좋겠어요. 하여튼 막 2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게 좋겠어요. 나마냥 이렇게 나눴다가는 언젠가는 한번 큰 고통을 당하니까 미리미리 처방을 하는 게 좋겠죠. 한순간에 무너진 건강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수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심하지 않지만 변비와 설사 증상이 반복됐다는 임말식 씨. 역시 용종이 발견됐고 정밀 검사를 위해 제거했습니다. 지난 6월 검사에서도 선종 여러 개를 떼어낸 임말식 씨.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지만 식습관이 문제인데요.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육류를 즐겨 먹는다는 임말식 씨. 식습관 조절이 필요합니다. 고기나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환자분이셔서 많이 드셨던 분이시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식습관 교정과 더불어서 정기적인 검사를 권유를 드렸었습니다. 젓갈류 같은 거 뭐 또 이제 보통 김치로 이제 싱거운 거 말고 조금 짠 편을 먹지.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장암은 90% 이상 식생활, 흡연, 잦은 음주 등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 잡곡류 등 좋은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말식 씨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단부터 바르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밥에도 이제 좀 신경 쓰고 콩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넣고 되도록이면 이제 싱겁게 기름기 있는 거를 좀 이제 좀 배제를 해라 이래 가시기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기름진 거를 좀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하고 또 뭐 꼭 운동이 아니라 농촌에나 인대가 움직이는 것도 운동 아닙니까? 그런 위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무조건 믿는 환자는 고칠 길이 없고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요.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는 정기검진만이 암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혹시나 큰 병이 나올까 두려워서 내시경 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꼭 두려워 마시고 검진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